예 변호사님, 네. 또 하나는 이것이 과연 김남국 의원의 문제이기만 하겠느냐, 코인 의혹이. 네. 그래서 이 정치권, 국회 로비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 변호사님도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이 게임학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성명을 내갖고. 네. 그 P2E라는 플레이 투 언이라고 예.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놀면서 예. 돈도 벌고 일종의 도박이에요. 도박이죠. 말은 도박인데 이 업체에서 그 단체도 있고 협회도 있지 네,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지금 국회를 번젤나게 드나들면서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을 하고 로비를 했다는 설이 바닥에 있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로비 과정에서 공짜 이 코인들을 뿌린 것 아니냐. 그걸 에어 네. 드롭이라고 에어 드랍. 공중에서, 공중에서 막 떨어뜨린다는 네, 거죠. 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믹스만 하더라도 예. 그게 2020년 6월에 나와가지고 10월 말에 상장을 했는데 유믹스가 그 후에 상장이 폐지된 게 예. 원래 애정 발행액보다 개수보다 예. 3,740만 개 돈으로 따지면 934억에 이르는 그 코인을 더 많이 발행해 갖고 그래가지고 그게 상장이 폐지가 된 거예요. 거래 중단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2020년 6월부터 10월 말 사이에 프라이빗 세일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김남국이도 이 유믹스 코인을 받은 것 아니겠냐. 싸게 샀던 헐값으로 받았던 공짜로 받았던.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로비를 하면은 왜 김남국이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된 그 상임위도 있고 예. 국회의원들도 있고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도 또 또 영향력 있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광범위한 로비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의문이 제기가 되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3,740만 개 예. 이게 왜 추가 발행했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발각되면 상장 폐지되고 예.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날릴 수 있잖아요. 돈이라고 하긴 좀 뭐하죠. 코인을 가치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되는데 그럼 3,740만 개 이걸 발행해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이 신고할 때는 그 신고한 양보다도 3,740만 개 더 발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한 거죠. 그건 로비용이죠. 뭐 그냥 웬만하면 한 10,000개 주고 한 뭐 10만 개 주고 뭐 예. 자기 진짜 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시 아니,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고 자기가 위믹스가 보유한 네. 그 코인의 가치만 올라가면은 예. 그냥 떼돈 버는 그건 거죠. 떼돈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사는 수억 개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탐 대신에 거꾸로 해야죠. 예. 그 적게 뿌리고 큰 이익을 거두면 되거든요. 대이익을 거두는 거죠. 대이익 큰 이익을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육참 골단이라고 그러는 뭐 있잖아요. 예. 살을 주고 뼈를 갖다 취한다고 그 식으로 이 사람들이 했고 이 3,740만 개는 그러니까 걸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믹스 코인이라는 건 사실 이번에 김남국 그 의원 일 때문에 많이 알게 됐지. 그전에는 위믹스 코인인지 모르셨죠? 저도 몰랐는데 맨날 코인은 비트코인밖에 몰라가지고 예.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아까 돈 주고 취득했는지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지금 공짜로 받았는지 만일 돈 주고 취득했다면 이거는 위믹스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존재 자체도 정보를 받아야 되고 예. 그다음 이게 나중에 상승할 것이라는 그 호재가 있다는 거, 소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마블엑스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요. 발해가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다 10억 원어치를 산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손이 떨려서도 못 오죠. 손이 떨려 이런 심장이 코인이 벌렁벌렁 존재하는지도 모르니까 모르죠. 돈도 못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코인의 존재를 안다는 게 있죠. 이거는 이 업체와의 어떤 유착 관계가 없으면은 상당히 힘든 사실이다. 물론 김남국 의원이 자기는 몰랐는데 뭐 코인 시장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코인이 앞으로 상장될 코인이 있더라. 그런 정보를 국회의원 하면서 그때 벌써 국회의원일 때 아닙니까? 그렇죠. 2020년 6월 4월 달에 국회의원 됐으니까. 예. 그런데 그리고 또 이재명 그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또 대선에 뛰어들었던 사람이고 이런 상태에서
그 코인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아직도 상장도 안 된 코인을 네. 60만 개 취득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내부자 거래라고 의심받을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되지도 않고 그다음 이렇게 위험한 데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자기 돈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하면 나오겠지만 이거는 저로서는 이거는 위믹스에서 로비용으로 뿌린 게 아닌가 그 중에 일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상화폐 예. 특히 P2E 예.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법안들이 가상화폐 유예 법안도 김남국이가 그 발의자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게임산업진흥법 예. 이 개정안이 또 전용기 의원이 예. 발의를 해갖고 거기에도 또 김남국이가 들어있는데 예. 거기에 발의한 사람들 보면 노웅래 여기도 3억이 예. 그 장롱 속에서 나왔는데 혹시 거기서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임농성, 박성중, 홍정민 전부 그 친명 의원들이 거기 다 발의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게임 그쪽이라든가 예. 이 P2E 업계에서는 화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어떤 의원들이 예. 관심이 있다. 예. 또 이 사람들을 로비를 해갖고 그 사람들이 거기 발의자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런 작업들이 이 게임 업계에서 꾸준히 네.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상대로 해서 진행됐다고 봐야겠죠. 아, 우리보다 지금 민주주의라든가 예. 이런 게 훨씬 발달한 미국은 로비가 아예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공개되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어느 의원한테 로비한다는 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뭐 특히 미국의 총기협회 이런 데서는 공화당 의원들한테 로비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미국에서 뭐 지금 주 단위로 지금 대량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사건이 터짐에도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를 못해요, 국회는. 바이든은 계속 그거 통과해야 민주당은 한다고. 계속 통과한다 그러고 예. 공화당은 워낙 그 NRA라고 그럽니다. National Rifle Association이라고 미국 총기 협회에서 로비 이게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갖다 비난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거 뭐 로비 이익 단체니까 총기 협회는 자기들 총 많이 팔려고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총기 그 판매가 확 줄어들면 손해니까 예. 이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있죠. 사실은 고 교수님 정치부 기자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노비가 진짜 횡행하거든요, 우리나라. 그럼요. 특히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검은 돈이 많고 예. 그다음 뭐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이런 풍토가 있는 정치계에서는 이게 엄청난 로비가 행해짐에도 이게 전부 안 드러나고 있으니까 예.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로비하고 김남국 의원 같이 돈을 벌고 하는 게 생기는데 아니 제가 그 게임 업체고 그다음 코인 발행 업체라 그래도 있죠. 예. 이거 로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로비가 작은 입법만 법 몇 개만 통과되면 떼돈을 버는데 아니 이런 사업하는 사람은 돈 버는 게 목적이지 무슨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이 P2E 일가 하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번 이 규제 법안이라든가 게임 산업진흥법이라든가 여기에 그 관여되는 국회의원들이 아니 로비를 받았으면 정직하게 받았다고 하는 게 나아요. 예.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예. 눈 감고 아웅하는 거고. 예. 거기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건데 그 로비 없이 자기가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만 하더라도 그 두 개 법안에 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 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네. 이 개정안이 논의될 때도 김남국 의원이 아주 강하게 주장해서 과잉 처벌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 비공개 정보를 획득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이용해서 이익을 볼 경우 처벌한다는 게 일반적인 규정인데 네. 비공개 정보인 줄 알면서 취득했을 경우만 처벌하자. 네. 이게 알면서라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걸 남의 어떻게 신경을 알아요? 어떻게 아냐. 비공개 정보인 줄 알면서 취득해갖고 이익을 봤을 때만 처벌하도록.
그러니까 그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내부자 거래에서 이게 항상 이 형사처벌 받을 때 예. 증권거래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게 내부자 정보를 알고 했느냐 예. 아니면 그냥 우연히 했느냐 이거는 본인이 자백 안 하는 이상은 알 길이 없죠. 크게 뭐 특별한 증거가 있으면 몰라도 안 그러면 본인 자백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예. 코인 같은 경우는 더구나 숨은 거래가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 정부의 규제의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이런 경우에 그 알아야만 처벌한다. 이거는 결국은 코인 발행 업체 예. 이런한테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그렇죠. 네. 코인 발행에 관해서 그 발행한 업체 대표라든가 임원이라든가 그다음 그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 전부 다 내부자에 해당하는데 대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검찰로서는 있죠.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불가능하죠. 아니 지금 상장된 주식도 내부자 거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무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제 그 처분 시기 예. 그다음 불리한 정보가나 유리한 정보가 발표된 시기 그다음 그 사람의 어떤 이 회사 내부자와의 관계 예. 이런 걸 전부 종합해 가지고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추정하는 거예요. 추측. 코인은 더 하죠. 이게 더 어렵죠. 예, 정부에서 컨트롤 하기가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제외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김남국 의원 며칠 만에 마블렉슨가 가지고 3, 4억 금방 벌듯이 이것도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이번에 김웅 의원이 그랬던가? 그 정도면 국민연금 그 기금 운용을 김남국한테 맡기자. 맞아요. 천억 맡기면 막 며칠 만에 몇천억 이익 보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이 깨구리하고 주식이 뛰는 방향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 주식 시장, 특히 코인 시장은 더 하고 어떤 내부자 거래가 없을 수가 없는 분야예요. 예. 그래 많이 이제 발각되기도 하고 그다음 넘어가기도 하는데 여기서 김남국 의원이 이래 발행에 통과시킨 그 내부자가 알 때만 처벌한다. 이거는 정말 이 코인 업자들한테 이제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되고 그런 건 이제 본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업자들의 강력한 로비의 아니면, 결과가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하는 게 매우 합리적이죠. 그렇죠. 예. 더군다나 뭐 2022년 작년 1월에도 P2E 예. 게임 규제 완화 국회 토론을 또 개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2월 또 6일에 7일에는 NFT 기반 대선 자금 모금 예. 이걸 했어요. 이재명 후보를 위한 예. 이 NFT라는 게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토큰이라고. 이것도 이 가상화폐하고 연결이 된 거거든요. 일종의 가상화폐입니다. 예, 가상화폐. 예. 그게 이제 세계 최초의 NFT 기반 대선 자금 모금이라 했고 예. 홍보까지 열심히를 했어요. 그러면서 P2E 예. 업체들의 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유믹스만 하더라도 네. 한 15% 이렇게 막 올랐어요. 하도 이름이 전혀 저희들은 생소해 갖고 뭐 플로우, 세타 막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코인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P2E 네. 코인들이. 예. 그게 다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로비를 김남국 의원한테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또 본인이 거기에 아주 투자를 몰빵을 했기 때문에 자기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여기다 열심히 이런 법안도 만들고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막 그랬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발언도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아주 이 P2E 이 코인에 대한 아주 우호적인 발언을 2021년 말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식백과라는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야기도 했죠. P2E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걸 규제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은 세국 정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지난 대선 때 게임과 메타버스 특보단장을 맡은 사람이 유정현 교수라고 중앙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그때 그 특보단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규제를 완화를 하면 완전히 도박 천재가 맞습니다. 돼갖고 큰일이다. 이렇게 아주 다 강조를 했고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했겠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하고 본인이 또 1월 19일에는 빗썸에 회원으로 또 가입까지 갖고 그것도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김남국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도 뭔가 어떤 루트인지 모르지만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런 당시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유력 대선 후보였잖아요. 예, 예. 그때야 뭐 당선 당선됐다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을 오히려 정도. 윤석열보다 더 높았죠. 이런 상태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이런 P2E 또는 뭐 NFT, Non-Fungible Token이라고 그러면 영어로 네. Non-Fungible Token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걸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지금 증권시장 같이 주식시장 엄청나게 정부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부정이 터져 나오고 예.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남부지검의 그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있을 정도로 예, 이 주식시장의 범죄는 이게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되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이게 도박 투기장애로 변질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렇죠. 내부자 거래를 이용하고 그래서 개미들은 희생되고 그 몇몇 투기꾼들만 엄청난 작전 세력들 돈 버는 게 횡행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규제로 금융위원회나 증권위원회가 그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가상화폐 거래 시장은 지금 정부의 어떤 규제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나중에 피해자가 엄청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이 지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겐슬러라고 그분은 그 가상화폐 전문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겐슬러라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요. 가상화폐 시장이. 프리드만이라는 친구가 30몇 살짜리 친구가 가상화폐 해가지고 자가용 비행기까지 살 정도로 30몇 살짜리가 할 정도로 그게 계속 돌려막기 하고 그다음 그걸로 담보로 가상화폐를 담보로 돈을 막 빌리고 이래가지고 계속 문제가 터져서 그 규제의 골머리를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은 규제가 없어서가 문제 규제가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 문제인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왜 이 당시에 자기가 유력한 대선 후보일 때 이렇게 가상화폐를 갖다가 역성을 들었냐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뭐 나이가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이런데 전문가가 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럼 김남국 의원이 지금 가상화폐 이렇게 취득한 시기하고 따지면 벌써 그때 김남국 의원은 상당한 전문가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디지털 소통위원장인가? 그것도 했었습니다. 온라인 소통단장. 하여튼 그게 바로 이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그러니까 뭐 디지털이고 온라인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여기에 소통단장. 어떤 그걸 받은 거 아닌가. 김남국 의원이 이번 대선 공약이라든가 특히 MZ세대 2030들이 그때 아까 오 교수님 말씀대로 많이 투자를 했죠. 집도 못 사고 하니까 이 가상화폐 튀겨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좀 그 집도 사고 차도 사겠다는 이런 친구들 어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막 성장하고 가격이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에 들게 어떤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확 없애겠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규제를 지금 없애는 게 중요한 게 규제를 잘 하는 게 이게 그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과제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이재명 대표가 그런 오히려 규제를 안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현실과 전혀 괴리되는 발언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P2E 업체라든가 NFT를 발행하는 업체라든가 그다음 여기서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로비를 했을 수 있고 그다음 아니라면 김남국 의원이라든가 당시에 그 7인회입니까 철험회입니까 뭐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호위 단체 그 의원들 거기를 통해서 로비를 했을 수 있죠. 아니 김병관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분당에 이 사람이 웹젠인가 그 게임 업체에 그 유명한 업체에 오너 아닙니까? 그렇죠. 김병관도 통해서도 얼마 전에 들을 수가 있죠. 그건 로비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정현 교수가 얘기하는 게 이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코인 매매를 허용하되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규제를 완화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로비를 받지 않고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언론에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금 그 하는 말은 있죠. 사고 터질 때까지 놔두자. 예. 그래 피해자가 양산될 때까지 놔두고 나중에 피해자들이 전부 다 모아가 대책위원회 만들고 하면은 예. 그때 한번 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빗썸에 가입하고 그런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도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아니 대선 졌는데 지고 나서 방산주에다가 주식에다 투자하는 네. 분인데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이것에서 잘하면 아주 떼돈 번다는 것을 대박을 터뜨린다는 거 아는 분이 코인 투자는 안 했으리라고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대장동 사건 아무 말을 안 해요. 이번에 뭐 쑥 들어갔지만은 이것 네. 때문에 김남국 의원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거 보면 혹시나 네. 대장동 저수지에서 어떤 코인 시장으로 네. 돈이 들어갔지 않을까? 그러면 돈 아까 제가 저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인에 대한 자유민주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검은 돈의 차단입니다. 검은 돈 중에는 마약 범죄, 테러리스트 돈 이런 게 그러니까 검은 돈이 가장 숨어 들어가기 쉬운 압력할 수 있는 그 바로 시장이 코인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뭐 우리가 대장동 돈이라면 그 검은 돈 아닙니까 일종의. 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추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돈의 행방을. 그렇다면은 이 돈이 뭐 이재명 대표는 그 돈을 뭐 만진 적도 없다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만일에 대장동 돈이 검은 돈이고 그 돈의 행방이 지금 묘연하다면은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어떤 일로 촉발된 이 코인 시장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네. 네. 이거는 진짜 추적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인 시장이 이거는 있죠. 이게 지금 코인 지갑이란 말 많이 이번에 나왔어요. 지갑이라고 그래. 지갑이 뭐냐 하면 이제 컴퓨터에 자기 계좌 어떤 그 계좌. 가상의 지갑이죠. 그거는 본인이 그 암호키를 안 알려주면은 절대로 검찰이 아니라 어느 세상에 아마 하나님도 못 풀 거예요. 아마 암호를. 그래서 이거는 이 테러리스트 아까 말씀드린 그 마약범들이 가장 신뢰하는 그래가지고 본래 이게 하나만 제가 이제 좀 섣부른 지식까지 말씀드리면 이 가상화폐가 출발은 좋은 뜻에 출발했어요. 이 금융시장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이게 분권화, 분산하자는 게 코인시장의 예.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반대로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정부의 통제가 전혀 안 미치고 서로 간에 비밀스러운 거래만 이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김남국 의원이 아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났는가? 예? 안 그러면 당신은 의심받는다. 그러니까 물줄기가 그쪽으로 네. 이렇게 흘러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조금. 네. 그거야 뭐 누군가 돈 그러니까 벌려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심받죠. 그런데다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가상자산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 하는데도 민주당이 떨떠름하네요. 아니 뭐 지금 그래가지고 국회가 네. 저 의원회관이나 이런 쪽이 뒤숭숭하대요. 이 김남국이 때문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전수조사에 들어오면은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로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드러나니까. 예. 그 뇌물 아닙니까? 뇌물. 그러니까 범죄자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던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네. 말하지 않으면 범죄자라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전부터 그런 일이 많이 있어 왔으면은 그것도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으면 과세 유예법이라든가 유예 그걸 하는 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쪽에도 아무래도 뭐 그쪽에서는 그 코인 업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에 로비를 하는 게 왜냐하면 169석, 170석 가지고 있는데 그래야 거기서 통과가 그러니까 되는데. 국민의힘이 아무리 통과시키고 싶어도 안 되니까 그쪽에 하는 게 낫죠. 국민의힘이 하려고 하면은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윤석열 정부는 뭐 행정권만 가지고 있지 입법권은 예.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비를 해도 아마 3,740만 개요. 예. 그 상당 부분이 900억이 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갔으면 그쪽에서는 지금 떨떠름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어쨌든 이번에 검찰이 기왕에
이 수사에 나서면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뿐만 아니라 이 정치권 로비 네. 그 실태도 철저히 좀 파헤쳐야 할 것 같습니다. 돈봉투 로비에 뭐 로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예. 정치권이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예, 내년 총선에는 그냥 환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불판을 되는데. 뒤엎어가지고 갈아엎어야 할 것 같습니다.